합시다. 수학의 문제인데 1번. 이계함수가 있다는 말은 도함수도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되게 좋은 함수니까 잘 쓰자. F1하고 F2가 3이니까 1일 때 3을 갖고 2일 때도 3을 갖고 얘는 무지지에 쓸 상황이죠. 3일 때 5를 갖는데요. 막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부드럽게 막 연결이 돼 있을 건데 근데 직선으로만 쳐다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 상황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제로고 여기는 기울기가 2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구나 룰을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여기는 이제 문자를 약간 뭉개고 서술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 상황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던지 간에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제로니까 기울기가 0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걸요? 평균값 정리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구간 1하고 2 사이에 F'C1 얘가 0이 되는 C1이 1과 2 사이에는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평균값 정리 때문에. 여기도 2하고 3 사이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던지 간에 기울기가 2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대충 거기를 뭐 C2라고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F' C2가 2가 되는 게 그런 C2가 2와 3 사이에 있을 거예요. 맞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요. 그래?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근을 물어봤어요. 다시 도함수로 표시된 방정식의 해를 물어봤어요. 방정식의 해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을 물었어. 사이값 정리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1하고 3 사이에 보여. 있는 걸 보여. 그랬으니까 여기 사이에서 0되게 하는 도함수 함수값이 0되게 되는 이 사이에서 도함수 함수값이 2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의 첫 번째 걸 생각해보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라는 거는 0하고 2 사이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겠죠 지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F'C3가 2분의 3이 되는 그런 C3는 왜냐면 C1과 C2 사이에 어디는 게 분명하거든요. C1과 C2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위에는 평균값 정리 때문에 그렇고요. 아래는 아래는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네요. 근데 C1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C2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니까 뭐이라고 하는 게 1하고 3 사이에서 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 C1은 1보다 크고 C2는 3보다 작아서 결국 1하고 3 사이에 이런 게 있네. C3를 A라 칭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밑에 거는 이계도 함수예요. 이계도 함수가 1보다 큰 게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지금 애초에 보면 도함수가 0되게 하는 게 있고 도함수가 2되게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더 미분친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이 평균값 정리를 또 쓰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솔솔 들면 성공인데 이렇게 이 두 개의 함수값이 정해진 거잖아. 물론 도함수 함수값입니다만 함수값이 정해진 거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2 빼기 0분의 C2 빼기 C1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였겠죠. 걔는 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F2'에서 C4라고 쓸까요? C4를 만족하는 얘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C4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요. 근데 C4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C1하고 C2 사이에 있는 거니까 C1보다는 크고
C2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C1은 1보다 크다 그랬으니 너는 1보다 크고 C2는 3보다 작다 그랬으니 여기 있는 거라서 C4가 1하고 3가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더 좀 보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얘가 1보다 크냐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1보다 큰지 확인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분자는 2예요.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분모가 2보다 작으면 1보다 클 테고 분모가 2보다 크면 1보다 작을 테고 그럼 C1하고 C2가 여기 범위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C2 빼기 C1의 범위를 구해보자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이제 큰 게 나오는 거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게 되면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0이 돼서 0하고 2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분모가 0과 2 사이 어차피 2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거 작은 거니까 야 이거 1보다 크겠다 야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구나. 요 출발하면 돼. 각 잡혔죠. 그러면 여기 위에 서술은 사이값 정리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쓰겠죠. 이름이 존재한다고 할 때 폐구간 C1하고 C2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폐구값 정리를 쓰는 거니까 개구간 C1, C2에서 미분이 가능해서 왜냐하면 더함수가 연속인 이게 더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평균값 정리해서 D가 됩니다 라고 서술해도 좋고 제시문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차이값 정리가 어쩌고 평균값 정리가 어쩌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서 제시문 나에 의해서 이게 존재합니다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폐구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쓰면 충분하지 않나. 구간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얘는 1하고 2 사이잖아요. 1하고 2 사이니까 폐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연속함수고 개구간 1, 2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한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제시문 나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래 거는 폐구간 2에서부터 3까지 연속이고요. 개구간 2에서부터 3까지 미분 가능할 거니까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나에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서술이 빠를 거고요. 아래도 뭐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사이가 정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각만 잘 잡아놓으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가 돼요. 서술에서도 제시문 뭐 나에 의해서 가에 의해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감점 요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풀기만 하면. 됐죠? 어떻게 흐름 보이시니까 서술하는 건 문제 없으시겠죠? 그거만 좀 쓰시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그래도 쳤어요. 2번 문제. 보통 이제 쓰는 문제들 이렇게 뜨면 질문 하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 주기가 2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기의 정의는 이렇거든요. 주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기 함수의 정의인데 f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p가 fx를 만족하는 최소인 양수 p가 존재할 때 그때 주기를 p라 해요. 최소인 양수 p를 주목하는 거예요. 최소인 양수 p를. 왜냐면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얘는 만약에 이 식이니까 이 식이 이렇게 가잖아요. 최소인 양수 p가 2겠죠. 주기가 2겠죠. 주기가 2인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게 반복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f의 x 더하기 4는 fx라고 써도 이 함수식을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기가 2인 것을 얘기할 거면 최소인 양수 p가 2여야 돼 그렇게 설명해야 하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를 보면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거나 일부분에 정의된 함수가 있어서 저런 게 만족이 되도록 보통 뜨기 때문에 주기가 2라고 그냥 예상해서 막 가는 거였었죠. 맞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안지 서술을 할 때 주기가 2이므로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감점 요인이니까요. 두 번째. 얘는 우리 수능 풀 때 많이 해봐요. 얘를 쳐다보는 순간 이런 게 떠오르거든. f의 x 더하기 2k가 fx일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x좌표가 2씩 것이면 함수값이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항등식이기도 하니까
여기 x 대신에 x 빼기 2k를 집어넣으면 fx가 f의 x 빼기 2k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뭐 이런 거죠. 2의 배수씩 더해도 함수값이 똑같고 2의 배수씩 빼도 함수값이 똑같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렇게 되겠구나. 왜냐고 물으면 써보면 되거든. 요즘 가끔 실무에서 좀 등장하는데 다양한 형태도 좀 등장하는데 얘는 뭐 빠르게 하니까 fx 더하기 2가 fx가 있어요. 나를 해보면 1을 집어넣으면 좀 의미가 없고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의미가 없고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제입한다고 생각해봐. f의 x 더하기 4거든. 그러면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fx 더하기 2가 되고요. 얘가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fx 더하기 2 이렇게 뽑혀나가기도 해요. 맞죠? 뽑혀나가면 안 돼요. x 더하기 x니까 fx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너랑 하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f의 x 더하기 6이 되고요. x 더하기 2를 집어넣죠? 여기다가 x 더하기 2를 집어넣을 거예요. x 더하기 2가 되고 그러니까 fx가 되는군. 이런 것을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렇게 되는 걸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하라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써낼 줄도 알아야 돼서 써냈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일일이 쓰지는 않거든. 여기를 보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더하기 6 이렇게 가는 거니까 x 더하기 2k가 되면 똑같겠군. 이렇게 서술해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x 대신에 x 빼기 2k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도 된다. 어쨌든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 그림은 이제 뭘 그린 거냐면 보통 수투 문제를 풀 때 이런 조건이 나오면 연상되는 연속함수 대충 하나 그려놓고 실제 공부에서 문제를 풀어버릇했다 보니까 걔를 잠깐 그린 거예요. 서술할 때 쓰면 안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지 않은 거니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자 하고 썼던 겁니다. 1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1이라 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좀 대충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거의 넓이가 9월 가지 넓이의 정적분이니까 이 1인 소리가 마찬가지가 돼요. 근데 묻는 거는 얘가 문제였다. 지금 그려놓은 게 FT의 그래프라는 거죠. FT의 그래프는 여기는 X축이냐 T축이냐 T축일 거죠. 답안지를 쓸 때 그래서 여기에 뭐 X축이면 X축, T축이면 T축 이걸 표시하라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 좀 왔어요. 그래. X를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데 함수도 지금 모르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랬던 겁니다. 수능 풀 때처럼 좀 해볼 생각인데 만약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착한 사람은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더하기 6, x 더하기 8 이렇게 가면 원래 fx랑 똑같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이제 2, 여기 기준이에요. 2, 4, 6, 8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먼저 바라봐야 문제를 풀 때 편할 거야. 주기가 지금 2니까. 대충 주기가 2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x가 2 더하기 c 형태로 돼 있다고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2에다가 c만큼 간 거야. 이렇게 c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어. 2 더하기 c. x가 지금 너니까 마이너스 x는 이쪽으로 결정이 될 거거든. 마이너스 2 빼기 c로 결정이 되겠죠. 마이너스 x는 결정이 됐어요. 얘의 뜻이 지금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호를 가진 넓이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 계산을 할 때 이쁜 놈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거든. 근데 너랑 나랑 합하면 또 1이잖아요. 일자리가 지금 몇 개 있니? 2개 있지. 일자리가 일단 2개 있네. 그 일자리 넓이를 스타라고 하면 스타가 2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평행 이동을 생각합니다. 얘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쪽으로 당겨올 수 있고요. 얘를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쪽으로 당겨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당겨오면 여기가 C예요. 얘를 당겨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C죠.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이 자투리 남은 부분을 따로 적분해주면 되는 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FT의 DT 이런 방향으로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맞죠? 맞아요.
다음에 그래 x가 4 더하기 c 형태로 생각을 해보자. 4 더하기 c라는 말은 4에서 좀 더한 거잖아. 왜 자꾸 이해배수를 하는지 아시죠? 얘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4 더하기 c니까 여기 있는 거야. 4 더하기 c. 이쪽은 마이너스 300이 c겠지. 1이라는 이 넓이를 품는 그 구간을 품고 있는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크게 몇 개 있을까를 봐야 돼요. 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너 반쪽, 너 반쪽, 합하면 네 개죠, 네 개. 네 개니까 여기가 네 개가 있어. 그 다음에 더하기 자투리를 생각할 거예요. 여기 보면 요만큼이 자투리가 있고, 자투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만큼 자투리가 있고요. 요만큼 자투리가 있어요. 대충 주기가 2라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4만큼 오른쪽으로 보내. 얘는 마이너스 4만큼 이게 왼쪽으로 보내. 이렇게 보내면 또 여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또 이렇게 쓰여질 것 같은 거지. 오,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ft의 dt 이런 식으로 쓰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만 있어보라. 2면 2개. 그러니까 스타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2겠죠. 4면 4개. 스타가 1이니까 여기는 그냥 4겠죠. 그 다음에 6 할 거 아니에요? 6이면 6스타. 6이겠죠. 8이면 8스타. 8이겠죠.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오른쪽 전부 다 여기가 나타나질 거라는 거예요. 그치? 아, 그래. 이런 방향으로 서술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극한 점을 보내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 먼저 첫 번째, x를 2k 더하기 c가 써. 자, 이제 슬슬 조심하셔야 돼요. 2, 4, 6, 8, 10 갈 거예요. 그리고 자투리 c가 남았어요. 지금 이 경계점이 지금 뭐냐면 여기 최초에 있는 2하고 2 더하기 c를 쳐다보세요. 구간을 이 자리를 잡은 넓이가 1인 것을 포함하게끔 잡을 거고요. 여긴 자투리야. 포함하지 않는 놈일 거야. 내가 이해를 돕고자 c를 요만큼의 길이를 c를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근데 요만큼 잡아도 되죠. 이만큼 잡아도 되죠. 일자리를 포함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 여기랑 여기를 다 포함해야 1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상관없는 거예요. 이쪽까지 딱 맞닿게 되면 일자리가 하나 더 포함되는 거니까 일자리가 포함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짜투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c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이런 말 쓰셔야겠죠. 맞죠? 그 다음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뭐 의미 아닌 점수라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그러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x에서부터 x까지 f의 t의 dt를 이제 써보자. 이건 어떻게 하나? 2일 땐 2개, 스타가 2개. 4일 땐 스타가 4개. 그럼 2K일 땐 스타가 2K. 맞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적분을 해야 되는데 2K에다가 이렇게 해서 1에서부터 3까지 돼 있죠? 1에서부터 3까지 FT의 DT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아 물론 이것도 바꾸실 수 있어요. 1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그 결과는 주어진 이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해도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바꾸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거 이해하셨죠? 짜투리가 남을 거거든요. 그 짜투리를 써보면 얘가 어쨌든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안으로 다 몰릴 거예요. 다 몰릴 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ft의 dt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근데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뭔가 더 서술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 서술을 좀 해볼게요.
지우고. 처음에 잡았던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여기는 2이자, 4이자, 6이자, 8이자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는 2K였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2자, 마이너스 4이자, 마이너스 6인 자리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지우고요. 여기 지우고요. 그러면 C만큼 간 거니까 여기가 X인 거예요. 그 X를 우리가 2K 더하기 C라고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리가 X인 거예요. 마이너스 X인 거예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C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계산이 지금 된 거야. 여기에서 계산이 된 거고 짜투리 부분을 써야 되는 건데 짜투리 부분은 이 부분이랑 여기를 식으로 표현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서부터 마이너스 2K까지랑 그 다음에 2K에서부터 X까지랑 두 개를 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식을 써보자고. 더하기 이게 대신에 이제 쓰는 거예요. 인테그랄 얘부터 써요. 마이너스 X에서부터 마이너스 2K까지 FT의 DT 더하기 그 다음에 이쪽 2K부터 X까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뭉개지지. FT의 DT 원래 이랬던 거죠 지금. 됐죠? 이게 더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서술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서술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스타로 합시다. 이 스타의 뜻은 채점하는 사람은 너보다 수학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고 쓰고 있구나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x가 2k 더하기 c였고요.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k 빼기 c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k만큼 평행이동해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2k만큼 평행이동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 식이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필요하네요. 지금 내가 말로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2k만큼 평행이동해도 되는 거잖아.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간은 치아적분 냄새가 나는 건데 여기 있는 구간을 0에서부터 여기로 바꿀 거잖아. 0에서부터 C까지 바꿀 거잖아. 바꿀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C까지 바꿀 생각인데 그 여기 있는 게 구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은 F에다가 이거 뭐라고 써야 되나? 마이너스 2K만큼 평행이동 있을 때 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2K만큼 평행이동해야 얘가 되는 거니까 함수도 평행이동을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F에다가 T 더하기 2K라고 써야 평행이동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실제 수식으로 쳐다보면요. T의 개수가 1이니까 T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K가 되고 T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2K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될 거란 말이죠. 맞지? 그럼 여기에 있는 F의 T 더하기 2K는 주어진 스타의 관계식에 의해서 얘가 F의 T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스타 때문에 이렇게요. 말로 했던 거 그대로 수식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여기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C까지 DT가 되는구나 라고 서술하면 깔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일단 넣어도 얘는 여기에 있는 얘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C에서부터 0까지로 지금 보내고 싶은 거죠. 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0까지 보낼 거예요. 근데 함수가 원함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왔다는 얘기는 2K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2K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F의 T-2K 이렇게 돼서 DT가 되는군 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러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스타 때문에 다시 이제 바뀌잖아요. 다시 바뀌는 거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0까지 FT의 DT라고 쓰면 돼요. 여전히 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스타.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는 얘기는 너를 합하는 얘기고 너를 합하는 얘기는 이 두 개를 합하는 얘기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술을 할 때 한 방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처음에 너를 쓰고 그 다음에 내려간 후에 너로 결론을 짓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결국엔 했어요. 저렇게 됐대.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x에서부터 x까지가 k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야. ftdt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얘는 1이었죠. 2k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ft의 dt예요. 도대체 이 정도 식을 썼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생각이냐면 x를 무한대로 보냈다는 얘기는 2k 더하기 c를 무한대로 보냈다는 얘기고 2k 더하기 c를 무한대로 보냈다는 말은 k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마찬가지야. 쭉 갈 거야. 맞지? k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 또 생각하려고 x가 무한대로 가면 k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꼴배기 싫거든. x분의 1을 곱한 데다가 x를 무한대로 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얘의 극한을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 많이 해봤죠 이거. 부등식 발생, 극한값 구해. 너랑 7로 수렴하면 난 7로 수렴해. 잖아. 그러면 부등식을 어떻게 만들까? 뭐 증가함수 내지 감소함수 내지 이러면 부등식을 만들어야 서술해 왔던 그 과제를 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연속함수의 경우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항상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여기라고. 연속함수면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고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런 범위를 만족할 거라고. 저런 방향으로 해보시면. 그래서 여기에는 얘 있죠. 천천히 쓸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ft의 dt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얘 출발 지점을 여기로 잡으려고요. 연속함수이므로 ft는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라고 서술을 해주는 후에 여기다 대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ft의 dt를 봐보죠. 부등식이 생겼어요. 저조건을 걸어도 부등원은 변하지 않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라지 m의 dt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스몰 m의 dt가 되고요. 이렇게 부등식이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그래?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2c니까 2mc 이렇게 되고 근데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부터 C까지 ft의 dt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와서 얘는 2 라지 m의 C 얘는 이런 범위가 생겼다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얘가 너 더하기 너였으니까 얘 범위를 만들었으므로 2k를 더해야겠죠? 2k를 더해야죠. 여기도 2k를 더해. 여기도 2k를 더해. 이 가운데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x에서부터 x까지 적어친 거예요. 얘가 적어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얘가 아니야. x분의 1을 곱해서 여기다가 x분의 1을 곱해서 얘의 극한을 구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x분의 1도 곱해야겠네. x분의 1을 곱하면 x가 양일 때는 부등호범이 변하지 않고 음일 때는 부등호범이 바뀔 텐데 x가 2k 더하기 c라고 나왔고 범위 잘 설계해 놨으니까 양수인 게 분명하죠. 네. x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x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가 x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너를 x로 나눠. 너를 x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제 k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니까 x가 2k 더하기 c였을 거예요. x가 2k 더하기 c였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를 무한대로 치면요 k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 k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1이잖아요. k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k만 대주니까 1이잖아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1이 되는 거니까 k를 무한대로 보내면 네가 1이로구나. 저 극한은 1이네 라고 소설해 주고 싶어요. 이런 거죠. 마이너스 x에서부터 x까지 ft의 dt에다가 x분의 1을 곱한 이 함수식을 어떻게 서술한 거냐면 얘로 서술한 거예요. 2k 더하기 2mc 너를 2k 더하기 c로 나누는 이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왼쪽은요 2k 더하기 2 스몰 mc 너를 2k 더하기 c로 나눈 얘로 대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얘기는 k를 무한대로 보낸 것이라고. 그러니까 리미트 k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왼쪽에 있는 거 2k 더하기 c분의
2K 더하기 2MC 너의 극한을 바라보면 네가 1이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K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2K 더하기 10은 오른쪽이에요. 2K 더하기 2MC가 되잖아요. 너도 1이란 말이죠. 그 왼쪽도 1이고 오른쪽도 1이니까 극한과 분행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에 마이너스 x에서부터 x까지 t의 dt 네가 1로 가는구나 라고 서술을 마무리해주는 그죠? 마무리해줘. 이 유형은 그 수능 문제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 유형. 수능 문제 풀 때는 이게 서술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풀었습니다만 얘는 서술을 좀 해야 돼서 조금 짜증나는 타입이죠. 정리 좀 잘해주시고 다음 句좀 볼게요. 어저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년에 상상고가 의대만 180명 보냈거든요. 물론 뭐 재수생 섞였겠습니다. 제 모교가 단대보건인데 단대보건이 69명 같더라고요. 일반고인데 재수생이 많겠죠. 뭘 그렇게 자꾸 의상을 하는데. 자, 1-3번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우리 동창들 우리 58명인데 반창회 같은 걸 이제 제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반장이었어서 그런데 잘 못 나가기는 하지만 지들끼리 반창회를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항상 해주죠. 보니까 우리 반에서도 6명이 의대더라고요. 메디컬이고.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랑 많이 갔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되지. 그래서 fx가 x분의 sin x인데 열린 구간에서 감소함을 보이랍니다. 이 fx가 감소함 순간 알겠어요. 일단 왜냐면 얘는 x, sin x라는 좌표를 생각했을 것이고 x좌표분의 y좌표 형태니까 원점과 개를 연결한 선분 또는 직선의 기울기를 표시가 된 기울기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풀 때는 딱히 생각 안 했을걸? 대충 하면 되죠. 이렇게 있고 여기 2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x분의 lnx랑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에 x, sin x가 이렇게 있는데 x좌표나 y좌표는 원점과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 기울기가 여기서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는데 이렇게 전방 탐구하게 되면 기울기가 저절로 줄잖아요. 위로 올라오기도 줄겠지. 이렇게 줄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이 기울기 함수는 감소함수라는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했던 것처럼 미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라를 쓸 것 같아요. 라 조건을 쓸 것 같아요. 미분을 합니다. x제곱분의 정의역은 나와 있고요. 미분한 다음에 곱해요. x 코사인 x고 빼기 냅두고 미분 쳐요. 사인 x죠. 우리는 감소하는 걸 보일 거니까 도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0보다 작다를 보일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분자요. 이 말 하시고 이 분자를 연구하러 가시겠죠. 그 분자에서 구간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0이 안 나와요. 0이 안 나오니까 이 차함수에서 코사인으로 묶는 짓을 하겠죠. 코사인으로 묶어서 x 빼기 탄젠트 x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우리는 얘의 부호로 도함수의 부호를 따질 거야. 맞지? 맞아. 주어진 범위에서 코사인이 0이 아닐 거니까요. 근데 0에서부터 2분의 얘는 이제 어차피 부호만 결정할 놈이었는데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부호가 양수란 말이죠. 너의 부호만 결정하면 되네. x 빼기 탄젠트 x 제심은 라에 의해서 x 빼기 탄젠트 x는 0보다 작아요 라고 서술하면 되죠. 이 말이 없었으면 다시 보여야 되거든. x 빼기 탄젠트 x가 0보다 작다를 보여야 되는데 제심은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 뭐. 너는 제심은 라에 의해서 음수가 0으로 이렇게 서술하면 돼요. 0보다 작네. 0보다 작은 거니까 네가 0보다 작네.
그래서 주어진 부하를 감소함수야 라고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되죠? 됐어요. 또 이제 막상 또 실전에서 하려니까 막 생각이 많아지죠. 제시문을 좀 잘 보셔야 큰일 났죠. 문제는 더럽게 짧은데 적분 값을 구하랍니다. K는 자연수고요. 일단 이거 별이에요. 연습 안 하면 서술이 좀 잘 안 됐을걸요. 주어진 fx를 그대로 쓴 채로 부활했네. 극한이에요. 어쨌든 얘는 x에 관한 식일 거고요. x를 0 오른쪽에 보낸 건 극한 문제인 거예요. 극한 문제인데 방금 굳이 3번에서 감소함수임을 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보였잖아요. 쓸 것 같지 않아요?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방금 1-2번인가 1번인가 문제를 풀 때도 최대 치수의 정리에 의해서 부등식을 만들어 놓고 극한대에서 계산을 했잖아요. 계속 염두에 둬야 돼요. 야 이거 부등식을 내가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 라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적분변수가 t니까 t의 범위가 x에서부터 3x까지 가요. 이렇게. 잠깐만 있어. t가 등호를 붙여도 빼도 되는데 붙이게요. x보다 큰 하나 같고 3x보다 작은 하나 같은 이런 상태예요. 근데 앞서 보인 게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감소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범위가 저 범위를 벗어나면 여기 있는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확인이 여기에 있어요. x를 0 오른쪽으로 보낼 거잖아요. 0 오른쪽으로 보내면 찔끔 이렇게 돼요. 0. 얼마 0. 얼마 되는 거라서 어쨌든 0과 2분의 파이 사이인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감소함수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약을 둡니다.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 분식을 만들었는데 감소함수니까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지는 게 감소함수의 정의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소함수의 정의를 씁니다. 여기에 f에 담은 것보다 네가 크거나 같고 네가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서술할 거예요. f의 3x 감소함수니까요. f의 t fx가 되겠고 왜냐하면 3번 결과에 의해서 간단하죠.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 3x라는 것은 f3x라는 것은 3x분의 sin 3x 조심하세요. 변수가 지금 달라요. ft는 그냥 ft예요. 왜냐면 얘의 정체를 밝히는 거니까요. 그 오른쪽은 x분의 sin x 이렇게 되겠죠. 얘 또 걸렸다. 그래. 잠깐만 합시다. ft k제곱이니까 여기다 k제곱을 할 거네요. 여기다 k제곱을 할 거네요. 근데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 t로 나눌 거죠? t로 나눌 건데 여기 이미 서술을 했잖아요. 양수랑 서술을 했으니까 t분의 1을 양쪽에 곱해도 부동호발 변함이 없네. 여기 t분의 1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x부터 3x까지 적분 걸어요. x부터 3x까지 적분면서 t입니다. dt 인테그랄 x부터 3x까지 적분면서가 t예요. dt 요즘에 자주 나오죠. 미적분 문제에서 파이널 문제를 보면은 적분면서 하는 거 중요하죠. dt 이렇게 걸려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 그러면 일단 여기 x를 0 오른쪽에 보낼 때 얘의 극한과 얘의 극한이 일단 같아야 하고 같게 되면 그거로 수렴할 거라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 보여서 그러겠는데 적분면수가 t니까 x에 관한 식은 상수예요. 앞으로 보내야죠. 보내야 되는 거라 3x분의 sin 3x 너의 k제곱은 앞으로 보내요. 그 인테그랄 x에서부터 3x까지 t분의 1의 dt 여기가 나옵니다. 이게 얘를 정리한 식이에요. 요거는 풀 수 있네요. ln 절대값 t를 미분하면 t분의 1인데 t분의 1을 적분하면 ln 절대값 t란 말이죠. ln 절대값 t가 되고 x에서부터 3x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문제집이 x는 양수라는 걸 알아요. 그럼 너는 ln에다가 분자 빼기 분모 이렇게 되는 거라서 3x를 x로 나누는 거죠. 3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ln 3이에요. 그냥 숫자예요. 그렇죠? ln 3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ln 3이고 이 상태에서 x를 영 오른쪽에 보내잖아요. 영 오른쪽에 보내면 합성 함수고 그다음 겉함수가 연속 함수니까 리미트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영 오른쪽에 보내면 얘 1이잖아요. 1의 k제곱이잖아요. 그냥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1이고 너는 ln 3이 돼요. 아, 왼쪽은 ln 3으로 수렴하는 거. 이를 안 해요. 저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또 뭐 마찬가지인 것 같죠. t 입장에서는 적분변수가 t니까 x분의 sin x의 k제곱 얘는 앞으로 나와요. 그 인테그랄 x부터 3x까지 t분의 1의 dt 이렇게 되겠고 눈치챘죠? 이 결과는 앞서 계산한 결과에 의해서 ln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풀어봅시다. x를 0 오른쪽에 보냈어요. x를 0 오른쪽에 보내게 되면 리미트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고 너는 1일 것이고 1의 k제곱이니까 1이고 여기는 1이고 ln 3이고 아이고 성공했네. 얘도 ln 3이고 또도 ln 3이니까 얘를 x를 0 오른쪽에 보내면 ln 3으로 수렴할 거야. 그렇게 서술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이런 겁니다. 문제지에다 풀고 답안지에 옮겨놓는 건 중요하죠. 근데 대략 한 문제당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는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덤비면 되거든요. 수리 논술 할 때 이런 거 쓰게 되는데 점점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니네 문제를 많이 풀 거거든요. 시험 현장에서 빈 공간 남겨놓기라 점점 많이 풀 예정이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부족할 거라서 각 잡아갖고 바로바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서술해놓고 나서 이제 시간 여유가 생기면 보강 설명을 하는 거죠. 가타부타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수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답안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라서 요소만 딱 보면 알고 썼네? 됐어. 이거 넘어갔다. 크리티컬한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동점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까야 되잖아. 그래서 아이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강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자. 2번이었지. 2번. 저 때는요, 이화여대 앞이 진짜 좋았어요. 옷도 많이 팔고요. 화장품은 내가 살 필요 없었어요. 그런 거 팔고 그랬어요. 우리 강아지 미용 하는 데가 그 근처에 있어서 강아지 미용하는 사람보다 비싸거든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제 남자들 이발소, 바바샵 이런 데 가서 자르면 대충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강아지가 더 비싸. 아무튼 그랬고 야 휑하더라고 이대 앞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뚜시기 우리 애들 때문에 뚜시기 뮤지컬을 이제 보러 가서 이화여대 안으로 들어갈 일이 이제 오랜만에 생겼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있던데요. 그 안에 이화여대 안에 쇼핑몰이 있어요. 야 올리브영이 안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사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죠?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아 사건이 죽은 이유가 있구나. 여학생들은 여대 쓰는 거 좋습니다. 꼭 쓰세요. 다른 게 싫지만 않다. 자 2번 실수 A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서 집합. 아 여기부터 A 집합이 순서 쌍들의 모임인데 아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Y가 크거나 같대. 8로 나눌게요. 8분의 3이 돼 있어서 얘는 뭐 절대값 풀면 될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아니지. 그때까 풀어서 뭐 하면 되겠지. 푸는 방법은 x가 2보다 클 때 0과 2 사이일 때보다 작을 때 그렇게 풀면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아.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그 기어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얘는 중심의 좌표가 A, R이라는 걸 알고 반지름이 R이에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면 걔는 X축에 접하는구만.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죠? X축에 접하는구만. 그래? 근데 이 원이 A와 위에 있는 저 영역을 표시하는 A와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반지름을 FA라고 하죠. 얘가 중심이 A, R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이야. X축에 접하는 원이 디글디글 막 가겠지. 이렇게 막 갈 거 아니냐. 근데 반지름도 변하고 중심도 변하잖아요. 얘가 막 커졌다가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가나 보지. 그런데 이 영역을 만족하는 거와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반지름 FA를 하자. A 값에 따라서 반지름이 달라져. 그게 FA인가 봐. 이해했지? 그 상태. 됐어. 근데 이제 1번으로 봤어요. A가 중심의 X좌표? 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건 아니군. A, 3분의 A 더하기 1 뭐야 이거? 얘에서 Y는 4분의 3의 X 더하기 1 여기에 내린 수선의 말 대충 H라고 할게요. 수선의 말을 A에 관한 식으로 써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우리 혹시 매개변수라고 들어보셨죠? 매개변수를 태워져 있는 매개변수를 태우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또 거꾸로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해. y는 x제곱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쳐요. 얘를 매개변수로 태우는 방법은 무한대로 많을 건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대표적인 하나가 여기 있는 p점의 좌표를 여기 x좌표를 t라고 놓잖아? 지금 뭐라고 할래? t제곱 잘 이렇게 해도 되지? 이것만 있니? 아니야. 여기는 q점이라고 하고 여기 루트 t라고 하잖아? 뭐라고 하면 되니? 옳지. 그럼 엄청 많겠지 방법이. 그래서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양함수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가 문제에서 얘가 떴잖아. 이렇게. 얘가 떠 있으면요. x제곱은 t고 보통 문제도 이렇게 많이 보지. t제곱일 때 뭐 dy dx를 구해라. 이런 걸 많이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x제곱은 t고 y제곱은 t제곱일 때 미분부터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양함수 형태로 바꿀 수는 있나? 뻔히 보이잖아. y는 x제곱이면 양함수는 무엇이야는 아니고 아무튼 그리면 되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다시 수능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한 26번, 27번쯤에 나올 수 있거든. 매개변수 떴어? 이거 양함수 형태 바꿀 수 있나? 보통 실패가 많아. 실패? 그러면 알았어. 실패할 때 필요한 게 매개변수 미분이잖아.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 치고 뭐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할게? 매개변수 태워져 있잖아. 특정한 직선 예식 같지 않아요? 그쵸?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뭐냐면 x가 a고 y가 3분의 a 더하기 1이니까 y는 3분의 x 더하기 1 직선 중에 정리해요. 어? 3분의 1이 있고 x 더하기 1이라고? 둘 다 지나는 점이 똑같네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네요. 관계가 있겠지. 그래요. 마이너스 1도 묶여져 있고요. 기울기가 낮은 것부터 그립시다.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3분의 1이니까 대략 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x좌편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y좌편이 얼마냐? 4분의 3이냐? 여기가 3분의 1이고 4분의 3이니까 미치겠지. 이렇게 있어서 y는
4분의 3의 x 더하기 여기를 발달하셨어야 했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다 쓰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데나 잡지 뭐. 여기가 이제 a야. a, 3분의 a 더하기 1. 여기 x축, y축 표시하는 거예요. 니네 답안지 쓸 때는 선택할 때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이 파란색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h를 표현해봐 그랬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네요. h라고 칭합시다. 수선의 발을 구하라. 이 h점의 x표랑 y절표를 구하라.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수직이야. 그럼 이 점선으로 표시된 기울기를 알아요. 기울기가 이 역수치하고 보호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겠고. 그래? 그럼 이 점선의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x 빼기 a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 h좌표를 구하라는 말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요. 연립하고 풀면 되잖아요. 그래 x좌표도 a를 나왔고 y좌표도 a를 나올 거예요. 걔를 써보면 그랬을게. x좌표가 5분의 4 a 더하기 1 계산하기 귀찮은 거 썼어요. y는 5분의 3에 a 더하기 1이 h자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되죠. 이제 아래 거 여기 지우개나?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제 그 a를 그리셔야 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과 2 사이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요. 식을 다 만들어보면 상수함수랑 대충 직선이 막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서 0보다 작았을 때는 4분의 3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2 사이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선이 뭐 나오냐면 4분의 3의 x 더하기 1이 나와요. 그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9지.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값이 4분의 9.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2보다 컸을 때는요 4분의 9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어요. 이 정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y가 이 꼬불꼬불꼬불보다 크거나 같다 이 영역이니까 이 위쪽에 있는 영역인 거예요. y 값이 더 크니까요. 이 위겠지. 이 라인에 있는 것은 y는 너를 만족하는 건데 y가 더 커요. 그랬으니까 위쪽이겠지. 이해할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번 문제가 저 x축에 접하는 저 원이 a와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모두 구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수능 문제 풀 때는 모두 구하라고 하면 그게 한 개인 거 봤어요? 못 봤죠? 없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논술에 있어요. 모두 구하세요 그랬는데 답이 없어. 모두 구하세요 그랬는데 한 개야. 이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값이 없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속단하면 안 돼요. 일단 생각해볼까요? 지금 그 원이 이 영역과 원래 그 위에 있는 FA의 저희는 X축에 접하는 그 원이 있는데 여기서 탄점점 두 점에서 만나는 반지를 FA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 FA에 대한 얘기는 3번에 나오고요. 2번은 그냥 두 점에서 만날 때 A를 모두 구하려는 거예요. 그 두 점에서 만날 때 보면 잘 그릴 수 있을까? 성공!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났어요. 아, 기다렸어요. 여기 성공. 만났어요. 아, 네. 그래. 그러면 가서 내려서 여기쯤에 중심이 있을 것 같아. 중심이 A,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근데 접점이 보이면 중심에서 연결하면 수직이 되는 거라서 네가 이런 행동을 하겠죠. 가만히 있어봐. 여기 수직이잖아. 맞아. 여기 수직이잖아. 맞아. 근데 지금 우리 구한 직선이 얘를 안 했어요. 직선이 너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1번에서 봤던 직선이잖아요. 1번에서 뭐라 했냐면 y는 뭐였어? 3분의 1을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위의 점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h라고 해서 h를 구했잖아. 그치? 이제 거꾸로잖아. 수선의 발 1번 결과에 의해서 여기를 관통하는 직선은 y는 3분의 1에 x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 1번 결과에 의해서 그죠? 1번 결과. 좀 더 봅시다. 두 번째요. 뻔히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느낌이 이렇게 왔죠? 그러면 원밖에 점에서 이렇게 접선 긋고 접선 왔으니까 이게 혹시 이게 합동 아닌가요? 합동이니까 너랑 나랑 각이 같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확인 좀 해볼까? 정말 각이 같은지 이등분선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거꾸로 생각하면 되거든. 이 직선이 이등분선이 맞다면 콜인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확인해보자. 탄젠트 2세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4분의 3이야. 그러면 우리의 예상이 맞다면 탄젠트 세타가 뭐 나와야 되냐면 3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역추적해봐. 탄젠트 2세타를 계산할 때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 분자는 2배의 탄젠트 세타니까 3분의 2죠. 분모는 1 빼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1 빼기 9분의 1이에요. 그러면 9분의 8분의 3분의 2 이게 되고 분모에 9를 곱하면 8분의 6이에요. 4분의 3이죠. 되네요. 2등분선 맞네. 아, 확인까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확정이네요. 그때 A를 모두 구하랍니다.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 보이죠? 얘 하나예요. 얘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아, A 한번 구해보실까요? 시작. 바로 암산 돼야죠. 야, 직선만 찾으니까 되게 편할 텐데. 여기 길이가 4분의 9였잖아요. 4분의 9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절반이 돼서 이렇게 갖고 있다. 8분의 9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거든. 얘가 A, 8분의 9야. 그게 이게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8분의 9 3분의 1에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A 더하기 1은 8분의 27?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A는 8분의 19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날 때 8분의 19다. 아, 그렇구나. 8분의 19 기억하세요. 8분의 19 8분의 19 두 점에서 됐죠? 됐어요? 아, 됐어요. 여기 적혀주시면 이 상황이 뭐냐? 이렇게 하죠. 안녕. 아이고, 안녕. 안녕. 너는 바로 쓰자. y는 3분의 1은 x 더하기 1인데 두 점에서 만날 때의 그 a좌표 여기가 8분의 19였어요. 여기 보세요. 난리 났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함수 FA를 구해요. 우리 해석해 볼까요? FA가 뭐였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A, R을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R이 원이 있는데 걔가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날 때 반지름을 FA를 했어요. 다시 여기 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X축에 접하는 원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영역에 그때 반지름을 FA다 했어. 반지름이 바뀌나 보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밖에 지금 알아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보자. 이 상태에서 그린다고 해봐요. 여기에 이제 원을 그려요. x축에 접하는 원을. 여기도 원을 그려요. 여기도 원을 그려요. 쭉으로 따라가면 반지름이 똑같은 거 같지 않아요? 계속. 반지름은 4분의 3의 절반이니까 8분의 3일걸요? 그러면 여기부터 상수함수야. 계속 상수함수야.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지금 했죠. 이거보다 A점이 더 커지잖아요. 커지게 되면 계속 얘가 반지름이 스트레이트로 계속 뭐겠니? 8분의 9, 8분의 9, 8분의 9, 8분의 9 이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편한데? FA를 더 써보자. 앞서 보한 2번의 결과에 의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 A 좌표가 8분의 19였잖아요. 그러니까 A가 8분의 19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다 이 반지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반지름을 FA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8분의 9겠는 거예요. 이건 됐어? 될 것 같죠? 변함이 없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일로 가면 안 그런다. 한 점에 가는 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 않니? 점점 작아지니까 반지름이 줄겠지? 반지름이 줄어? 근데 지금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막 수선의 올려서 여기 있으면 여기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있어?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바로 가는데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줄어드는 개가 반지름이 전부 다 분모색의 한 숫자도 따라갈 것 같지 않아요? 줄어들잖아요. 분모색 한 숫자도 따라가서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줄까요? 언제까지 줄어들고 언제까지 직선일까요? 그게 관건이겠지. 그래. 어쨌든 줄 것 같기는 해. A는 8분의 9, 19보다 작을 때 일단 줄어. 언제까지는 좀 이따 작고 예를 해보면 이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반지름이니까 3분의 1의 A 더하기 1이야. 근데 언제까지 이거냐? 여기부터 좀 어려워. 파이팅 해야 돼. 직선이 여기서 끊겼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우리 그 좌표를 H라고 아마 했다고. 여기가 H 가는데 여기가 H가. 어디까지 타고 갈 거냐면 이 H의 X좌표가 빵 될 때까지 타고 오겠지.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 상태부터 살짝 내려오는 순간 딱 보면 이 중심이 약간 곡선을 타는 것 같지 않니? 곡선을 살짝 탔다가 A가 제로일 때는 여기잖아. A가 제로일 때는 여기니까 반지름이 8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쭉 8분의 3일 것 같은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가 뭔가 이게 곡선을 좀 타고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냥 직선은 아닌 것 같은 거야. 직선의 마지막에 여길 거니까 지금. 좀 이따 볼게. 일단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한번 해보자. 여기 밑에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게 중심이 S퍼 A였잖아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면 걔는 어차피 뭐 가봐야 뭐 이렇게 계속 갈고 가는 거 아니야. 중심의 반지름이 8분의 3이잖아. 너는 8분의 3. 이거 구해야 되네 그러면. 여기까지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밑으로 좀 내릴게. 하나 더 써야 되니까. 잠깐 내릴게요. 마이너스 1 A 0보다 작거나 같다. 8분의 3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네모에서부터 이렇게 할까? 여기서부터 0까지 A가 여기 뭔가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부터 보여요. 얘는 이게 무슨 좌표냐? H 좌표였지. H 좌표의 X 값이 제로인 것까지지.
H좌표의 X값이 너였지. 걔가 제로인 지점까지겠지. 그러니까 B가 제로인 상황까지야.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4 A 더하기 1이 1이야. 그러면 A 더하기 1이 4분의 1이야. 그래서 A는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걸치는 게 A가 4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8분의 19보다 작았을 때까지는 직선을 타고 가겠거든요. 여기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보다는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가 문제야. 이것이 어떻게 하지? 눈치 빠는 사람은 내가 왜 곡선이라고 하는지 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1번 문제가 곡선 문제, 함수 문제였었어요. 함수 문제인데 기실 따지고 보면 그거를 2차 곡선으로 풀어도 됐거든요. 근데 2차 곡선으로 안 풀고 그냥 풀어도 됐어요. 힌트는 포물선이에요. 우리가 기린이잖아요. 부직분을 하기 때문에 기하가 이렇게 세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상황부터 보자고. 노란색에서 분홍색으로 가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홍색을 쳐다보면 여기가 있고 내려가면 이거랑 이거 길이가 같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너도 길이가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중심이 또 내려가서 이쪽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를 타고 갈 것 같은 거고 여기를 뭔가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됐지? 그 식을 쓸 거야. 대단한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좌표는요 0,4분의 3이에요. 그래? 너의 길이랑 같다는 거야? 너는 뭐야? 이런 자체 방식을 구할 거잖아요. 자체 방식을 구할 거니까 얘가 이거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다? 이거의 길이랑 너의 길이는 같다? 너의 길이는 너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자취를 만족하는 이 점, 동점 P를 x, y라고 두자. 그 다음 P에서부터 여기 내린 여기 수선의 말을 뭐 m이라고 두자.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칠게. 상황이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를 그러니까 H랑 여기 P라고 할게요. PH의 길이랑 그 다음에 뭐죠? PH의 길이랑 PM의 길이 PM의 길이가 같게 되는 자체 방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랑 같다. 이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같다.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같다.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같다.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같다. 이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같다.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동점 P의 자체를 구할 거고요. PH의 길이랑 PM의 길이가 같다. 그걸 하고 싶어요. 동점 P를 x, y로 놨어요. pH 길이부터 우리 이거 길이니까 제곱 치죠. pH의 제곱은 PM의 제곱이에요. 합시다. pH의 거리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분의 3의 제곱. PM의 거리는 여기가 이제 y 잡고잖아요. 그러면 y 제곱만 하면 되겠죠.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아요? x 제곱 빼기 2배 하면 2분의 3의 y 더하기 16분의 9냐? 이렇게 돼서 얼마냐? 2분의 3의 y 얘가 x제곱 더하기 16분의 9야. 따라서 y를 구하면 얼마나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3분의 2의 x제곱이 되고 3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자체 방식이 나오네요. 자체 방식이 나오니까 a가 여기를 따라갈 거잖아요. 여기가 3분의 2의 a제곱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여기 제곱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한 제가 포물선의 정의인 거 아시겠어요? 초점거리와 전선거리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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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물선의 정의였던 거예요.
자세히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럼 얘는 뭘 이렇게 서술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초점의 좌표는 0,4분의 3이고 준선은 y는 0인 그런 포물선의 자취야라고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 기하라는 것을 대놓고 쓸 거냐 그냥 정의역에서 풀어낼까? 어차피 이건 이식 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해석하는 부분만 잘하면 할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는 건 할만하죠. 지나가는 항상 할만해요. 지나기 전. 우리 10분만 쉬어요?